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대단원사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중에 세 번째 호흡 162페이지입니다. 교재 162페이지 맨 위 A 세포 호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흡이라는 단원인데 여러분들 호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보통 호흡이라고 하면은 그냥 숨을 들어 마시고 내뱉고 하는 이러한 행위 자체를 우리가 호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과학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이고, 자,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얘기하는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소를 들어 마셔서 그 산소와 우리가 그 섭취한 영양소를 가지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즉 에너지를 얻는 과정 전체를 우리가 호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책에서는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를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자, 화살표로 되어 있는 호흡의 목적 밑줄 쳐주세요. 호흡의 목적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너지를 얻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숨쉬기는 호흡의 일부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호흡 과정. 자, 밑에 식 보시면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뭘 만듭니까?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죠. 근데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냐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배웠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에너지의 이용.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는 우리가 쉽게 그냥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의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체온 유지에 밑줄 쳐주세요. 자, 그 다음, 자, 비호흡계입니다.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와 같은 호흡에 관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코는 안쪽에 점액과 털이 있어서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지가 많은 곳에 있다 들어가면 코 안에 답답하죠. 보면은 코딱지 같은 게 많이 생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 공기 중에 그 먼지가 우리 코 아래에 있는 콧물과 접촉해서 그 굳어져서 코딱지가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보통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공기를 잘 걸러준 결과물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관의 안쪽에는 섬모와 점액이 있어서 공기 중에 먼지를 걸러주고, 이 기관이 Y자 모양으로 나눠진 곳을 기관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여기가 기관이고, 자, 이곳이 기관지가 됩니다. 자, 기관에 보면 섬모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도 숨을 쉬지만 입으로도 숨을 쉬잖아요. 그럼 입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먼지가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그 먼지를 또 이 기관에서 한 번 더 걸러주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가끔 입에서 가래가 나오잖아요. 그 가래라는 것은 기관에서 그 먼지를 걸러줘서 자,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해낸 것입니다. 그게 가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기관지에 연결된 곳이 폐이고, 그 폐는 자, 여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거기 그림 보시면 폐포라고 하는, 꼭 벌집 모양 같기도 하고 꽈리 모양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얇고 한 겹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포들이 모여서 폐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람의 호흡계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 그림도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관, 어디에 기관지가 있고 폐가 있고, 그 다음에 폐 안에는 이러한 모양의 폐포로 구성되어 있고, 자, 동맥과 정맥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 호흡계 구성 밑에 나와 있는 자, 표 한번 보겠습니다. 코 속을 지나가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알맞게 조절된다. 코 안쪽 벽에 있는 털과 점액에 의해 공기 중에 먼지 등이 걸러진다.
자, 그 다음 기관. 기관 안쪽에 벽의 섬모와 점액에 의해 공기 중에 미세먼지나 세균 등이 걸러진다. 자, 기관지. 기관에서 나누어져 좌우 폐로 들어가고 폐 속에서 더 잘게 나누어져 끝이 폐포와 연결된다. 자, 그 다음 폐. 좌우에 한 개씩 있다. 즉 한 쌍이죠. 그 다음 여기 밑줄 쳐주세요. 가로막과 갈비뼈로 둘러싸인 흉곽 속에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림의 가로막이 이 부분입니다. 이 가로막을 다른 말로 횡격막이라고 합니다. 횡격막. 자, 횡격막이라고 하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게 되고 다시 가로막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숨을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다음 페이지 163페이지에서 자세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진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 폐포. 한 겹의 얇은 세포층으로 이루어진 작은 공기주머니. 밑줄. 한 겹의 얇은 세포층. 그래서 표면이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다. 요것도 밑줄. 자, 그래서 그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폐가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힌다. 밑줄. 자, 이것도 폐가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힌다. 자, 우리 그 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그 표면적을 넓혀서 좋았던 기관이 뭐가 있죠? 그렇죠. 소장 있죠. 소장에 뭐가 있나요? 융털 있죠. 융털이 음식물과의 접촉하는 면적을 넓혀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구조였죠. 자, 비교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호흡계를 통한 공기의 이동 경로, 코, 기관, 기관지, 폐, 폐포. 자, 그 다음 플러스 강의 맨 위에 보면 1. 세포 호흡과 연소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자, 호흡과 연소를 좀 비교해 보면, 자, 아까 영양소는 산소와 반응을 해서 거기서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자, 그런데 연소도 마찬가지로 어떤 탈물질이 있으면 탈물질과 산소와 결합해서 거기서 물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연소 호흡의 공통점은 자, 산소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점은 자, 둘 다 열을 발생시키는데 연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높은 온도, 즉 갑자기 높은 열을 발산시키기 때문에 물질에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런데 호흡 같은 경우에는 열을 발산하기는 하는데 그 열이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 몸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면 우리 몸은 탈퇴지만 우리 몸 안에서 호흡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우리 몸 안의 온도를, 체온을 낮춰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해 두세요. 그 다음 16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4페이지 C 호흡입니다. 자, C 호흡운동 1. 호흡운동의 원리. 자, 여기 밑줄 쳐주세요. 폐는 근육이 없어 스스로 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갈비뼈와 가로막의 상하 운동에 의해 호흡운동이 일어난다. 우리 심장과 같이 근육이 있어서 지가 자발적으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것은 폐는 근육이 없죠. 한 겹의 얇은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스스로 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갈비뼈와 가로막의 상하 운동, 즉 아까 가로막 얘기했었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횡격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횡격막의 상하,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운동에 의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 호흡 운동 과정에 대한 들숨과 날숨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이거 별표 쳐주시고요. 학교 시험에서 자주 다루는 내용입니다.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들숨, 즉 공기를 들어 마시면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 즉 횡격막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흉곽의 부피는 커지고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래서 몸 밖에서 기체가 우리 몸 안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폐 부피는 커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반대로 날숨은 숨을 내쉬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갈비뼈는 아까 올라갔던 게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고, 흉곽의 부피는 작아지고, 흉곽의 압력 높아지고, 폐의 부피 작아지고, 폐 내부의 압력도 높아지고, 공기는 폐에서 외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D. 기체 교환. 들숨을 다른 말로 흡기라고 하고요. 날숨을 다른 말로 호기라고 표현합니다. 요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들어 마시는 것은 일반 공기랑 성분이 같지만 날숨에서는 산소의 양이 적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른쪽 플러스 강의 3번에 들숨과 날숨을 구성하는 기체 성분비. 자, 원 그래프로 나와 있죠.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은 들어 마시는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은 산소가 아닙니다. 산소가 아니라 질소입니다. 왜 그렇죠? 기체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의 구성비를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질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소를 많이 우리가 들어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들어 마신 거대로 다시 거의 내보내게 됩니다. 자,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체 교환. 호흡은 크게 외호흡과 내호흡 두 가지로 나뉘는데, 외호흡은 폐 안의 폐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의미합니다. 내호흡은 우리 몸 안의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호흡과 내호흡을 꼭 구분해 두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기체 교환의 원리는 농도차에 의한 확산 현상입니다. 그래서 밑줄 쳐주세요. 2번에 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차에 의한 확산으로 발생한다. 밑줄. 농도차에 의한 확산. 확산이 뭔지는 알죠? 확산이라는 것은 기체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기체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자,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향수가 농도가 짙은 곳에서부터 주변으로 쫙 그 냄새가 퍼져나가게 되죠. 자, 그런 식으로 냄새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 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표에 보시면 자, 외호흡, 자, 밑줄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가 교환, 밑줄. 그 다음에 산소의 농도는 어디가 더 높습니까? 즉 폐포가 모세혈관보다 더 높죠. 그래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모세혈관이 폐포보다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어떤 기체가 이동한다고요? 이산화탄소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산 현상에 의해서 기체들이 서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내호흡. 자, 밑줄 쳐주세요.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의 기체 교환. 그래서 산소 농도는 모세혈관 쪽이 더 높아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하게 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반대로 조직세포가 더 높게 돼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기체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요 내용과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이 내용을 자, 필독노트에 꼭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외호흡과 내호흡 내용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도 잘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림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외호흡에서 폐동맥을 통해 이동하는 정맥혈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호흡을 통해 들어 마신 산소와 서로 교환하는데 이때 원리가 뭐였죠? 예, 농도차에 의한 확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은 동맥혈로 바뀌어 온몸을 돌게 되는데 이때 내호흡에서는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166페이지 탐구 A 호흡운동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실험에서 페트병은 흉곽이 되고 Y자관은 기관지,
고무풍선은 폐, 고무막은 가로막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기면 들숨 현상으로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에 폐 역할을 하는 풍선이 부풀어 오르게 되고, 반대로 고무막이 오므라들면 날숨 현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풍선이 오므라들게 됩니다. 정리하면 호흡 운동 모형에서 가로막에 해당하는 고무막의 움직임으로 공기가 이동했지만, 실제 호흡에서는 가로막뿐만 아니라 갈비뼈가 함께 움직이면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 함께 마셔볼까요? 가슴을 쫙 펴고 호흡 크게 한번 하면 기분 좋아져요. 들숨 날숨 해봐요. 코로 들숨 마시면 공기 들어오죠. 기관지 마음은 폐요. 뱃속엔 세기관지 벽보가 되겠죠. 백부박모 쇄혈관 둘러싸고 있죠. 혈액 속 척혈군 산소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내뿜죠. 이제 날숨 쉬세요. 풍선 높이 커져야 바람 들어가죠. 풍선 대구 만나면 바람 다 새버를 줘. 배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알아볼까요? 배가 있는 부분을 흉곽이라 해요. 흉곽막은 풍선처럼 빈틈없이 싸고 있죠. 갈비뼈의 역할은